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1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내일 휴가를 가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저녁 오후 퇴근 직전에 예, 화요일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화요일에 듣고 계시지만 네. 저희는 월요일입니다. 예, 이런 날 약간의 장점은 그래도 편집을 좀 빨리 맞춰서 오후가 아니고 조금 빠르게 방송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런 재미라도 보시라고 댓글을 못 읽어드리는 대신에 지금 쓰시는 댓글은 이제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또 성실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스크랩을 또 아침에 여러 가지를 했더니 별로 할 것이 없고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신문 모니터가 아주 그냥 징하게 어려운 주제로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문 모니터를 찬찬히 풀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민원연 신문 모니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너무 거창한데 손바닥으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거. 개가 짖어도 귀찮은 건데. 그거 뭐야? 그냥 제조. 알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해봅시다. 네. 그 조선일보 재판 청탁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KBS에서 13일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재판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조선일보 고위급 간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5년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습 도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횡령과 배임만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 당시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고가 난 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보내진 이메일에는 장 회장 사건의 판결문과 판결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으로 정리가 됐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일부 혐의 남아 무죄가 나와 다행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전 실장은 왜 장 회장 사건을 챙겼을까? 이 전 실장은 당시 조선일보 최고위급 인사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조선미디어그룹에 18억여 원을 투자하는 등 두 기업이 가까웠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사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이란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그 관련된 보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거든요. 네, 일반 그렇죠. 언론사가 지금 뭐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사건인데 이런 막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만 하나 보도했어요. 아 진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네. 한겨레 한 건. 그러니까 15일부터 16일까지 네. 한겨레 한 건 끝. 아무도 받아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같은 언론사라고 편 봐주는 건가, 이건? 편 봐주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좀 더 칭찬해줘야겠다. 제가 처음에 너무 뭐 이렇게 잔소리도 막 하고 그랬는데 또 말하지만 제가 가끔가다 500년에 한 번씩 출연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를 계속 지적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준비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이군요. 해내고 있기 때문에 공영 방송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렇긴 하지만 네. 오히려 공영 방송이니까 여야 모두 막 흔들어대죠. 오히려 민영 방송이면은 그냥 그러니까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작용하지 못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데 민영 방송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새싸움 한다.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또 언론들끼리? 비춰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까요? 예. 뭐 신문끼리 아무튼, 싸움하거나 네, 뭐 네. 이런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 지적할 거는 네. 인터넷 네이버 기사 뉴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국제강 관련된 기사가 이날 쏟아졌어요. 14일 아침부터. 이게 한 100, 제가 14일 아침부터 15일 아침까지 동국제강 관련 기사를 쭉 조사해봤는데 네. 모두 108건이 나왔어요. 대박. 대박이죠. 근데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동국제강 그게 수능 전날이었잖아요. 14일이. 네. 그래서 동국제강에서 임직원 수험생 자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 기사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해요. 31건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네, 그래서 동국제강 임직원 수험생 자녀에게 응원 선물 전달 이게 31건이 아니 근데 쏟았어요. 이런 선물은 다 많이 여기저기서 그러니까요. 줄 텐데 뭘 되게 이걸 이상한 이렇게 거예요. 기사를 만들어 동국제강. 수능 전날에 기업들이 아니 이런 걸 얼마나 막으려면 좀 그럴싸한 거를 좀 전달을 그쵸. 하든가. 그래서 그럴싸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건 두 번째 많은 거였고 네. 가장 많이 보도된 건 동국제강 영업이익 관련 보도거든요. 아, 네네. 그래요? 이날 갑자기 동국제강에서 3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게 51건이나 보도가 돼요. 갑자기 쏟아집니다. 또 이것도 영업이익 관련 보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선행 이런 그러니까요. 기사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없나 봐요. 선행도 못 찾아서 선행은 하기 싫은가 봐. 영업이익만 이렇게 좀 쪼잔해. 영업이익 관련된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임직원 자녀에게 응원 선물 보내고 뭔가 이렇게 크게 한턱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가 봐요. 대부분 그게 뭐 나으니까. 봉사재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그것도 연탄 있어요. 배달을 한다. 한두 개 있더라고. 한두 개. 그래요? 예. 그건 뭐 너무 이럴 때 티나니까. 써먹던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동국제강 재판 관련 보도는 12건. 야, 거의 뭐 대다수가 쓸데없는 아니 일반 기업에서 선물 준 걸 왜 기사를 쓸까요? 보도자료 뿌렸나 보죠. 이게 기사 밀어내기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날 동국제강 검색해 보면 이 재판 의혹, 재판 청탁 의혹 관련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임직원 선물 줬다가 거의 뭐 도배를 되고 있었습니다. 야, 네. 세상에. 근데 뭐 이런 거 보도 이런 거 좀 이렇게 사실 경향이나 한겨레는 이런 거 보도 안 하고 그러면 좀 창피한데 경향은 좀 창피하게 생겼네요. 그죠? 하나도 안 한겨레는 그래도 하나라도 했는데. 네, 이게 이틀간 하루에 한 건도 안 했다가 아니고 이틀을 비교했는데도 한 건도 안 했다? 이거는 좀 너무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좀 어제 무섭다. 못했으면 다음 날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한겨레 아니, 다음 날 한겨레 안 없었으면 이거는 그냥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요. 세상에 없는 네, 일이잖아. 신문 네. 세상에. 예, 그렇죠. 종이 신문에는 없는 거죠. 인터넷으로도 지금 이 많은 그러니까요. 것으로 뒤져서도 영업이익 관련 보도가 12건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다 가려졌어. 예. 야, 그래서 미디어 오너라고 미디어스 정도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세상인 진짜 무서워. 아닙니까? 거의 뭐 거의 쏜 거잖아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기사 올려 그래가지고 그거 그렇게 명령조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 돈 줬나요? 근데 이게 신문도 네네네 기자님 저희 오늘 보도자료 하나 쌌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딱 끝나지 뭐 이렇게 기사 올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신문사도 되게 철강 금속 신문 데일리 그리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올려줘요. 아, 그런데도 올렸어요. 네. 뭐 처음 들어보는데. 네. 뭐 그렇죠. 그 업계네. 그러니까 업계 제강이니까 업계 신문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주제 해볼까요? 또 닭이 뭐라고 아까 닭은 아니었지 뭐였지 주제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근데 이건 좀 다른 주제입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한다고 내용이 좋아지나 커지려 하면 할수록 더 작아질 거야 그러니 가리지 좀 마 제발 영원히 감출 순 없어. 요번에는 오히려 보여줘야 될 것을 안 보여준 거네. 그지? 아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까 그 내용하고 좀 반대인데 대대적으로 했는데 보도하지 않는. 그렇죠. 아까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샥 가리고 있고 이번에는 엄청 제발 좀 보여줘라고 그쵸. 했는데 보여주지 않는. 완전 반대네요. 네, 반대의 내용이네요. 청개구리도 자, 아니고. 네,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보시죠. 10일 지난 10일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날 6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를
기록했습니다. 네. 서울시청 앞 대로변이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노동자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노동법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입니다. 경찰 추산 4만 명,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임금을 깎고 장시간 근무를 부추기는 탄력 근로제 확대는 후퇴한 노동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원상 회복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노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봤고, 제가 사실 그날 가기도 했거든요. 네. 뭐 가려고 간 건 아니고. 네. 누구 만나러 갔어? 강화문에 약속 있어갖고 갔다가 어쩌다가 뭐 가끔씩 가기도 합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에 뭐 심심할 때 집회 나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 생각도 하더만. 그래 가끔씩 되게 멋있거든요. 멋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감명을 받는 게 좀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분홍색 조끼 입고 매번 이렇게 나오시는데 네. 대부분 우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네.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하여튼 뭐. 자, 아무튼 간에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하는 노동자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런 큰 집회가 열리면 막 제대로 보도해줘야 된다고 막 네.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도 높이고 그리고 보도하지 않으면 막 비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뭐 이제 이 민주정부에서 굳이 이렇게 집회를 크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목소리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노동자 대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가? 여러분들 뭔가 고정관념을 갖고 지금 정부에 대드는 거야? 그쵸. 이 정부에 지금 찬물을 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찌됐든 대통령은 바뀌었지만은 지금 각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집회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모이신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일단은 네. 한번 짚어봅시다. 일단은 마트 노동자 분들께서 네. 카트 아시죠? 그걸 끌고 나오셔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일할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트에도 사람이 있다. 우린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닌 당당한 노동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양 서비스 노동자는 지난 10년 동안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이 잘못인 줄 몰라서 또는 불이익 당할까봐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 진짜 비리의 총 집합은 민간 요양시설이다. 사립 유치원 비리가 터졌을 때 비리가 더 많은 요양시설엔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라고 답답했다고 네. 토로했습니다. 또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분들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감정 노동 즉각 응대 중지권 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상권 보장하라. 사장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셨습니다. 네. 각자 다 절박한 사정들이 있죠. 이에도 뭐 정교조나 보건의료노조나 뭐 금속노조, 건설노조, 뭐 공공운수노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의 더 이상 난 투명인간 아니고 나도 권리를 찾겠다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날 이제 민주노총이 대회사를 통해서 민주노총은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 근로제 확대 청부 입법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과 비정규직 철폐하라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냈으면 그렇죠. 어찌됐든 보도를 해서 그럼요. 뭐 이것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보도량부터 한번 볼까요? 신문의 보도량. 어디가 가장 많이 보도했을까요? 뭐가 있을까? 아니, 당연히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요. 아, 그래요? 진짜 어딜까요? 조선일보? 왜 이렇게 잘 맞히시죠? 노동자 그치? 대회인데 이런 거 지금 완전히 꽃놀이패야. 이쪽으로 얘기해도 저쪽으로 얘기해도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보도했어요. 예. 상당한 그러네. 건데 예. 조선일보가 5건 보도를 했거든요. 작은 박스 기사 곳곳에 배치했어요. 이 다음 날에 5건 했고 중앙일보가 2건, 경향이 1건 이렇게 보도했는데 동아, 서울, 한겨레는 0건입니다. 한겨레도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은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6만 예. 명이나 보였는데. 어찌됐든 각 사연 이거를 이렇게 총파업 뭐 이렇게 집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잡고 지금 다 전국에서 막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게 여론이잖아. 그 여론을 전하는 게 언론이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실어주는 거지 일단.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그들의 각각의 목소리들이 도대체 합리적인 요구인지 이게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니까 짚어보고 그렇죠. 이건 너무 무리한다. 뭐 하면 좀 지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전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거의 보도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는 사실 조금 약간 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도를 안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보도를 한 그 조선일보는 그러면 5건이나 보도한 조선일보는 좋냐? 안 하더라도 넌 좀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보도를 한 거지. 일단 하나 잠깐 덧붙이자면 네. 오늘 백두칭송위원회 집회는 네.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으로 보도했어요. 그치 내가 어제 보니까 30명 앉아 있었는데 TV조선 탑보도로 보도했더라. TV조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 7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백두칭송위원회가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연설과 전국 순회 예술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탑보도로 2건인가를 한꺼번에 보도했어.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명확한 진짜 거잖아요. 3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면에다 박아줬습니다 그거를. 그런 소규모의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주장할 수 있죠. 아무튼 노래 자유민주주의 틀어놓고 국가인데. 막 이렇게 같이 몸집회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거를 엄청 비장하게 보여주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뭐 음. 조선일보 폐간운동 30명 정도 모였었죠. 그러면 일면에 보도해줍니다. 일면에 아유 참 아무튼간에 이렇게 큰 네. 집회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역시 조선일보는 대부분 집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할애를 했겠죠. 네네. 우리 뭐 예상하는 대로. 그래서 민노총 꼭 민노총이라고 해요. 우리 또 민주노총이라고 네. 바꿔 부르겠습니다. 민주노총 광화문 12차로 막고 청와대를 포위하자. 제목부터 그냥 세게 나오죠. 그럼 거기서 오후 1시부터 해질 때까지 도로 점거. 대규모 집회가 열려 주변 도로가 혼잡을 빚었다. 이거 또 레토릭. 내내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네. 종각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됐다. 라면서 그거 뭐 쓰레기 많이 버렸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요즘에 그 집회하면 다 챙겨가요. 그것 그래요? 때문에 하도 다들 난리를 치니까 일부러 청소조도 운영하면서 다 치워가서 그거 가지고 못 가고. 이제 그건 안 되네. 그럼요. 그래서 점거, 점령, 혼잡 네. 이런 키워드를 아주 강하게 배치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키워드는 네네. 태극기 집회에는 안 쓰더라고요. 잘 안 보이죠. 네. 태극기 집회 매주 하거든요. 매주 거리 행진하고. 그분들은 점령을 안 하나 봐. 안 하긴 어떻게 안 해요. 혼잡도 집회를 안 하나 봐. 하는데. 11월 10일 KBS 뉴스. 오늘 서울 도심에선 최저임금법 회복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보수단체 시위도 함께 열려 광화문 일대 교통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집회 그러니까 아까 5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네. 더 다른 것도 아니고 작은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팔면봉이라고 일면에 약간 요약해주는 데다가는 민노총 시위로 또 빼앗긴 서울 도심의 주말 머지않아 평온한 주말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나올 것 뭐 이렇게 뭐 조롱하기도 하고 야 진짜. 이면 박스 요약 기사에서도 집회가 열려 교통이 마비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보도에서 그렇게 교통이 마비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늘 하던 짓이라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이제 이해가 그냥 됩니다. 뭐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사설로도 막 이제 당연히 또 세게 얘기를 할 텐데 사설에선 뭐라고 했나요? 이 문제가 뭐냐면 네. 그 노동자가 싸움에 나선 뭐 길거리에 나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심심해서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건 다 감추고 그냥 이 사람들이 나왔다. 뭐 점령했다. 이런 식만 표현하고 있는 게 제가 사실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그 사설이 도심과 건물을 제 집 안방처럼 점령한 민노총 제목에서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 제목이. 그 전날인 9일엔 민노총 전국 공무원 노조 소속 수천 명 공무원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도심 길바닥을 점령했다라고 전해요. 이게 끝이에요. 났어, 길바닥.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길바닥을 점령했냐 이 공무원 노조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근데 그냥 길바닥 점령했다고 말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왜 이 사람들이 길바닥을 점령했을까. 네, 네. 이 추운 날씨에 집에서 가족이랑 있기도 바쁜 시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해직 공무원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노조 만들 때 왜 공무원이 노조 만드냐 하면 해고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 복직시켜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15년째 쌓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가 내가지고 좀 이 문제 공무원 노동 3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보장받자라고 항의하려고 길바닥을 점령한 겁니다. 네. 이런 앞뒤 사정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해직 그 노동자가 136명이나 있어요. 공무원 노조에. 네. 이거는 몰랐네. 네. 그죠? 네.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네. 2018년 4월 3일 연합뉴스 TV. 네, 9년 만에 법의 노조 굴레를 벗고 최근에 합법화된 공무원 노조가 해직자 복직 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최근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국 공무원 노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긴 했지만 합법화 후 최우선 선결과제로 해직자 복직을 내세웠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2002년부터 노조 활동에 관여하다 각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900여 명입니다. 이 중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파업권을 제한하는 공무원 노조법에 반발해 총파업 등을 벌이다 해직된 136명은 끝내 복직이 안 됐습니다. 전공노는 내일 청와대 인근에서 대대적인 결의대회를 갖고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만큼 이제 해직자 전원 복직과 관련한 정책적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의 혁신에서는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노동 3권과 정치 기본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것으로 이를 위해 싸운 해직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당시 징계를 취소하고 해직 기간 임금과 연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공무원 노조가 지금 15년째 이런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잘 몰랐네요. 되게. 그렇죠. 잘 모르죠. 이렇게 길바닥 점령했다고만 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 지구당 사무실인가요? 네. 거기 이제 점거 중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약간 지금 부정적인 여론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GM의 법인 분리 강행에 반대하며 투쟁에 나선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에서 얘기를 했나요? 이렇게 썼는데요. 네. 지금 민주노총은 일반 국민, 정치인, 공무원 등 상대가 누구건 집단 행패로 제압하려 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 사무실에서 8일부터 나흘째 점거 농성 중이다라고 전합니다. 네. 자, 이 홍영표 대표 그곳 이제 사무실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 아니 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래라고 이제 하는 그런 목소리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여당이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여당이고 힘이 있는 분이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가서 징징거리는 거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야당에 가서 그러면 거기 가서 이 GM이 이래서 저래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믿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서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실래요? 네. 일단 저도 지금 인천 부평구에 살거든요. 아, 그러네. 여기 딱 이 GM 공장 있는데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GM이 한국 공장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까 거기 다니는 노동자도 지역 주민도 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빠지면은 실업자도 엄청나게 생기고 지역 상권도 거의 무너져 내릴 테니까 이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달 19일에 한국 GM 카잼 사장이 나홀로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법인 분리 의결을 했대요. 네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GM이 오늘 기습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사장실 앞까지 들어간 뒤 주주총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주주총회 통과를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겁니다. 노조는 신규 법인 설립이 생산 기능을 축소하는 구조조정과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GM은 사장실 안에서 단독 주주총회를 강행해 신설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하던 2대 주주 산업은행 측은
주주총회에 참석조차 못했습니다. 지속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걸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법인 분리가 이뤄지면 한국GM 노조원 1만여 명 가운데 3천여 명이 신설 법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는 이게 그 한국공장 철수의 사전 작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왜 그걸 몰래 하느냐. 심지어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이걸 몰랐다는 거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주총회. 왜 그걸 몰래 하느냐. 뭔가 있으니까 몰래 하는 거 아니느냐. 이상하네.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노조 측의 주장은 홍영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라고 하는 말도 없고 지금 뭔가 좀 자꾸 GM 쪽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번 달 8일에 이제 점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는 법인 분리 사태가 발생한 이후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은 홍영표 의원을 성토한다라고 하면서 점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왜 가서 그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부평구에 지금 소속 의원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러면은 자기 지역이니까 지역 현안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라라고 해서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뭐 어떤 명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이어서 조선일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네, 점점 표현이 심해지는데 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성남 자벌드 건물에 무단 침입해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며 정규직 전원 직원을 위협했다고 한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갈 정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 겁에 질린 직원 30여 명은 경찰 보호를 받아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업무방해 수준을 넘어 불법 감금 집단 폭행이다. 이건 또 무슨 이거 같은 사설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쭉 지금 넣은 거죠. 지금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문짝을 발로 걷어 찼을까? 누구나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심심해하고 재미 보려고 문짝 걷어 찬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한국 자벌드라고 이제 어린이 청소년 직업 채용 정시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전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나도 이제 정규직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어떻게 나의 어떤 꿈과 미래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회사 고용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네. 이들이 손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데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이곳에서 일하는 강사는 275명. 모두 1년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12월 31일 날 퇴사서를 쓰고 다시 1월 1일 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고용 불안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개관 6년 만에 청소년 464만 명이 찾을 만큼 바쁘지만 고용과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 몸이 아파도 맘 놓고 쉬지 못했고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데요. 그런데 작년 이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때까지. 하지만 변했구나 생각했던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데요. 사측과 정규직 9명, 비정규직 9명이 동수로 참여한 노사협의회가 열렸지만 7개월 만의 결론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를 가면은 정년이 65세가 될 수 있고 직접 고용을 하면 정년이 60세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자회사 정규직은 무늬만 정규직일 뿐 사실상 간접 고용 신분은 지금과 다를 바 없다는데요. 저희가 핵심 업무인데 핵심 업무를 자회사로 빼고 핵심적이지 않은 관련무만 직접 고용으로 남아있겠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경쟁을 뚫고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다른 54명의 정규직들과 동등한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자벌드의 직원으로서 안정된 신분을 원할 뿐이라는 게 이들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게 아닌데 그분들은 이제 자신의 자리들을 뺏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을 없애는 대신 자회사 정규직화라는 꼼수를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분통이 터진다는 이들. 계속 요즘 이 자회사 문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고용은 안 하고 자기 그냥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고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넣는다. 그쵸.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근데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자회사의 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소용이 없는 하청이랑 다를 게 뭐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우리는 회사에서 그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라라고 했지만 여전히 자벌드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자회사 고용할 거다라고 나와서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 채용을 요구하면서 지금 성남 자벌드 이사장실 앞에 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렵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문짝을 발로 걷어차만 들으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고. 근데 이 앞뒤 사정까지 다 들어보면 이거 진짜 우리 사회가 개입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아니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겠다는 게 무슨 엄청난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기본권 수준 아닙니까? 기본권? 예. 자, 그러면은 뭐 또 다른 거 있나요? 또 사설에서 지적한 게 또 있나요?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지난달엔 민주노총 소속 기관제 그러니까 4가지를 집어낸 거예요. 네.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하라며 김천시청과 시장실을 점거하고 김천시장이 사는 아파트 앞 한 달간 진을 치고 확성기를 틀어대고 아파트 현관까지 침입해 시위를 했다고 한다. 이것은 시위가 아니라 폭력적 협박이고 행패다라고 전합니다. 네네. 또 궁금하죠. 왜 남의 집 앞에 가서 왜 시위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빨리 전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조원은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이 포함됨에도 김천시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이다.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하기 위해 김천시장 면담을 계속 요구했지만 김천시는 답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점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거죠. 싸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누구 편을 들어서 막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줘라라는 말을 단정적으로 하기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다 되게 복잡한 사안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까지 가기까지 쌍방가실이 없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또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노조는 아무런 혐의가 없고 뭐 이러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최고의 갈등 상황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진짜 까놓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짚다 보면은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져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계속 알려줘야지 된다는 거죠. 언론이 그렇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지.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은폐를 하거나 또는 아주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의 폭력성만을 주장하게 부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용산 참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보여주지 않다가 사태가 벌어지고 뭐 누군가가 죽고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만 얘네들 폭력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코너로 몰아버리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곳곳에서 지금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특히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다 보니까 더더욱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중동은 원래 이러니까 그냥 이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는 저는 조중동보다 오히려 한겨레 경향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왜 한 건도 안 했을까 이거를. 요즘에 나름의 어떤 노조와 선을 긋는 정부의 정책과 합을 맞추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냥 아는 만큼이라도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전지적 그 시점에서 막 답을 낼 수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계속 전달하고 하면서 양쪽의 입장을 계속 최대한 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런 식의 보도를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 지금 동아일보는 아예 보도를 안 했다 하니까 동아일보 요즘 조중동에서 빠질라나 봐. 조중으로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옛날식 정말 무슨 우리 하는 무슨 연도식 그런 어떤 연도입니까? 80년대.
그런 식의 이런 식의 이 노동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긴 하지만 비판도 했지만 이것도 이거고 한겨레 경향도 좀 제대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예, 저희 댓글은 제가 수요일 날 가열차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달아주세요.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